자, 오늘은 유형 5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시간이 안 나니까 이게 좀, 자꾸 좀, 미루게 되네. 좀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유형 20까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현재 어머니의 나이와 딸의 나이의 합은 51세다 라고 했고요. 자, 12년 후에는 어머니의 나이가 딸의 나이의 2배가 된다고 한다 라고 했네요. 그죠? 자, 이때 그러면 현재 어머니의 나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어머니의 나이가 X면 현재 딸의 나이가 Y가 되겠지. 그래서 현재 나이의 합이 51세다 라고 했으니까 더한 것은 51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12년 후에는 엄마의 나이가 X에서 12살이 더 플러스 됐겠지. 그러면 딸의 나이도 똑같이 Y에서 12살이 플러스 됐을 텐데, 이때 딸의 나이의 2배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2를 곱한 거랑 같아지게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부등식에서도 비슷하게 했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현재 아버지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의 차는 31세이고 16년 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보다 9세가 적다고 한다. 5년 후에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를 각각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래요. 여기서 5년 후를 구해라 라고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를 X, Y라고 둘 거예요. 됐죠? 차이가 31세다 라고 했으니까 아버지의 나이가 당연히 더 많겠지?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게 차이다 라고 했으니까 31 이렇게 쓸 거고요. 16년 후에 라고 했으니까 아빠 나이에서 16살이 더해질 거고 아들 나이에서 16살이 더해지겠지. 그러면 아들의 나이에 3배 한 것보다 9세가 적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16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와 같아지겠네요. 됐죠? 그래서 얘를 연립해서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를 또 보시면 유형 6으로 넘어가기 전에 783번이 있네요. 자, 보시면 올해 아버지의 나이는 진영이의 나이의 4배. 그럼 올해 아버지의 나이를 X, 진영이의 나이를 Y라고 한다면 X는 4Y라고 쓸 수 있겠다. 9년 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얘가 등호가 들어갈 자리가 될 거고 진영이의 나이의 10배보다 3살이 적었다고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나는 9년 전을 표현해야 되니까 9살 어렵겠죠? 그래서 9를 빼시고요. 진영의 나이도 Y에서 9를 빼겠지. 그럼 이거에 10배를 한 것보다 3살이 적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게 아버지의 나이랑 같겠죠. 9년 전에. 자, 그래서 식을 이렇게 써서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답은 나중에 확인을 꼭 하도록 하시고요. 자, 유형 6번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감점과 가점, 더해진 점수와 빼진 점수에 대한 걸 보고 있는 건데, 바로 얘도 숫자에 대한 거나 마찬가지여서 그냥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30문제가 출제된 영어 퀴즈에서 한 문제를 맞추면 3점을 얻고요. 틀리면 1점이 감점이 된대요. 은우는 30문제를 모두 풀어서 34점을 얻었대요. 틀린 문제의 개수는? 이라고 했어요. 묻는 게 틀린 문제의 개수야. 그러면 당연히 다른 미지수 y는 맞은 문제의 개수가 되겠죠.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x랑 y랑 맞은 거, 틀린 거 합치면 뭐야? 전체 문제 수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30이라고 이렇게 하나를 놓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식 하나 구했고요. 지금 총 점수가 34점이 나왔지. x가 지금 틀린 게요. 틀린 거야, 틀린 거. 그러면 하나 틀리면 마이너스 1점, 2개 틀리면 마이너스 2점, 3개 틀리면 마이너스 3점, x개 틀리면 마이너스 x점이 되겠죠. 그리고 y는 지금 맞은 거니까 한 문제 맞추면 3점, 두 문제 맞추면 6점, 세 문제 맞추면
9점, 4문제 맞히면 12점, y 문제 맞히면 3y점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렇게 했을 때 34점이 됐대요. 그러면 요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요. 자, 다음 문제를 또 보시면 25문제가 출제된 과학시험에서 한 문제를 맞히면 4점을 얻고 틀리면 2점 감점. 그럼 조금 전 문제랑 뭐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자, 신영이는 25문제를 모두 풀어서 58점을 얻었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조금 전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숫자만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계단에 대한 문제인데, 계단에 대한 문제는 점수 조금 전에 했던 그 문제 스타일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 문제도 약간 뭐 처음에는 뭐 상황이 정확하게 와닿지 않아서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상황 파악이 된다면 조금 전에 맞힌 문제, 틀린 문제 있던 그 문제 형태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왜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했고요. 이긴 사람은 5계단을 올라가고 진 사람은 3계단을 내려가기로 했대요. 얼마 후 갑은 처음 위치보다 24계단을 올라갔고 을은 처음 위치보다 8계단을 내려가 있었대요. 갑이 이긴 횟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x라고 놓으면 을이 이긴 횟수가 y가 되겠죠. 아니면 갑이 진 횟수라고 놓고 얘를 y라고 두셔도 상관이 없어요. 갑이 진 게 을이 이긴 게 될 테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비기는 경우는 없다고 했습니다. 됐죠? 자, 한 번에 이해가 안 가면 잠깐 멈춰놓고 곰곰이 잘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이 표현을 틀리게 한 건 아니니까. 이해 갔지? 그렇다고 어렵게 한 것도 아니에요. 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좀 더 하시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면 갑이 이긴 횟수는 x, 갑이 진 횟수는 y인데 처음에 있던 위치에서 x만큼 이기면 한 번 이길 때마다 5칸씩 올라갈 거니까 5x 계단만큼을 올라갔을 거고요. 지면 3계단을 내려온 데 쓰니까 3y만큼을 빼줘야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치에 있는 곳은 24계단 올라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는 을이 이긴 횟수는 y니까 5y만큼 올라갔을 거고 진 거는 x만큼 졌겠죠. 갑이 이긴 만큼 을은 졌을 테니까. 그래서 3x만큼은 내려왔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8계단 올라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식은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지금 계단 형태에 대한 이 문제가 x랑 y가 이렇게 바뀌어서 써지면서 계산을 하기는 좀 불편한 그런 놈이에요. 뭐 양변에 적당한 숫자를 곱해서 한쪽씩만 곱해서는 또 안 되죠. 그래서 두 식 모두 적당한 수를 곱해서 개수를 맞춰서 풀 수 있도록 하세요. 아셨죠? 자, 다음 문제를 또 볼게요. 자, 787번을 보면 영서와 영우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3계단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2계단씩 내려가기로 했대요. 20번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영우가 처음 위치보다 25계단을 올라갔대. 영서가 이긴 횟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x라고 놓죠. 그러면 영우가 이긴 횟수는 y라고 놓겠네. 그러면 20번에 가위바위보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x랑 y를 더한 게 일단은 20이 나오겠다. 그지? 영서가 이긴 횟수랑 영우가 이긴 횟수를 더한 게 총 20번이 될 테니까. 왜냐면 영우가 이긴 횟수는 달리 말을 해주면 영서가 진 횟수랑 같은 거거든. 그러면 이긴 것과 진 것을 합친 게 총 20번이 돼야 되겠죠. 이해 가셨죠? 자, 이때 영우가 처음 위치보다 25계단을 올라갔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영우가 이긴 횟수를 내가 y라고 한다고 했는데 3계단씩 올라간댔죠? 그럼 일단 3y가 되겠네요. 올라간 계단은
자, 그리고 지면 2계단 내려온다 라고 했으니까 뭐죠? 영우가 진 횟수를 x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 2계단씩 내려온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렇게 해서 얘는 총 25계단 올라가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게 되겠지. 만약에 여기서는 지금 올라간 것만 얘기를 했는데 25계단을 내려가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럴 때는 25가 아니라 마이너스 25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지금 올라간 건 플러스 내려온 건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표현에 따라서 이렇게 식에 대한 부호를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이제 요걸 연립해서 풀면 되겠네요. 됐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788번을 보면 A, B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3계단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씩 올라간대요. 이번에도. 자, 게임이 끝난 후 처음 위치보다 A는 22계단, B는 18계단을 올라가 있었다. 비기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고 B가 이긴 횟수는 얼마니? 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X라고 할 거고, 그러면 뭐 이번에는 이렇게 놔볼까요? B가 진 횟수를 Y라고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이긴 만큼 3계단씩 올라간다 라고 했으니까 3x가 될 거고, 저도 1계단씩 올라간다 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y만큼 올라갔겠죠. 한 번 지면 1계단 올라가고, 2번 지면 2계단 올라가니까 y번 지면 y계단 올라갔겠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쓴 거는 뭐죠? B가 이기고 진 횟수 이렇게 났으니까 B가 올라가 있는 계단 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18이라고 써야 되는 거고, 자, A가 이긴 횟수는 Y가 될 테니까 3Y 플러스 X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러면 A의 총 올라간 계단은 22계단이랬으니까 식은 이렇게 써지겠네요. 이해 가셨죠? 자, 항상 미지수 놓는 거 잘 놓으시고 x가 뭔지 y가 뭔지 문제 중간중간에 자꾸 생각을 하시면서 식이 제대로 써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세요. 아셨죠? 자, 다음 문제를 또 봅시다. 자, 유형이 또 바뀌었네요. 이번에는 도형에 대한 문제고요. 도형에 대한 것도 뭐 수에 대한 문제의 일종 한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도형에 대한 문제에서는 도형에 대한 기본 공식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cm 더 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16cm일 때라고 했고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일단 뭐 상황에 맞게끔 적당히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세로보다 4만큼 더 길다. 뭐가? 가로가. 그럼 나는 세로를 x라고 놓고 가로를 y라고 줄게요. 그러면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x보다 4cm 더 길댔으니까 x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둘레의 길이는 2x 플러스 y 이렇게 하겠지. 가로랑 세로랑 더한 거에다 2배 해준 게 둘레니까 얘가 16이다 라고 쓸 거고, 그러면 이렇게 연립해서 풀 건데 얘는 대입법이 아무래도 좀 빠르겠죠. 그래서 y 대신에 x 플러스 4 넣고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길이가 140cm인 줄을 2개로 나누었더니 짧은 줄의 길이가 긴 줄의 길이에, 그러면 적당히 뭐 이렇게 줄이 있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총 길이가 140cm 였다는 거고, 적당히 둘로 이렇게 쪼갰다는 거지. 됐지? 그래서 짧은 줄의 길이가 긴 줄의 길이의 2분의 1. 그러면 뭐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y의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y, 그 다음에 플러스 20 해준 게 짧은 줄의 길이랑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해 놓고 보니까 우리는 합친 게 14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더한 거는 140이다 라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또 넘어갈게요. 자, 아랫변의 길이가 윗변의 길이보다
샬라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사다리꼴이라고 했고요. 높이, 넓이 이렇게 다 나왔네요. 그랬을 때 아랫변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적당히 우리는 평행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그려볼게요. 자, 높이를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높이도 표현을 해주고, 자, 그림이 좀 그지 같지만 알아서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아랫변의 길이가 윗변의 길이보다 2cm 더 길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x, 얘가 y라고 한다면 y는 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해 가셨죠? 자, 이때 높이가 4라고 했고요. 그러면 넓이가 28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x 플러스 y, 아랫변 윗변 더했죠? 곱하기 높이 했죠? 곱하기 2분의 1 합니다. 그게 지금 넓이가 될 테니까 28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식이 1개, 2개 나와서 풀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미지수가 2개인 연립방정식의 활용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x, y로 놓기는 하지만 사실 문제를 좀 꼼꼼히 읽어보면, 자, 밑변의 길이는, 아니, 아랫변의 길이는 우리는 바로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식을 이렇게 미지수가 2개인 걸로 쓸 수도 있지만 표현을 내가 아랫변을 이렇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이렇게 미지수가 1개인 식으로 바꿔서 y가 x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바꿔서 이렇게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서술형의 형태로 뭔가 문제를 내거나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도 서술형이었는데 미지수가 2개인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서술하도록 하여라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미지수 2개 놓는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객관식 문제여서 보기가 있기 때문에 답을 그냥 선택을 하면 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x 플러스 2라고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이해 가셨죠? 자, 792번을 보시면 둘레의 길이가 52cm인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해 가셨죠? 자, 여기서는 지금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미지수를 둬야 될 것은 가로가 x, 세로가 y라고 둘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y에다가 2배를 하겠죠. 그게 지금 52다 라고 둘레를 주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가로의 길이는, 그러면 가로가 x라고 했으니까 x는 세로의 길이의 3배보다, 그러면 3y보다 2cm가 짧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 얘도 대입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번엔 유형 8번인데 비율에 대한 문제라고 되어 있고요. 조금 어려워하는 스타일의 문제죠. 비율이 나오면 보통은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자, 여기서는 위에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500ml 우유의 10분의 3을 마셨다 라고 하면 이때 마신 양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이해 가셨죠? 그럼 마신 양은 우리는 계산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체 양 500의 우유의 10분의 3이라고 했기 때문에 곱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찍찍 하면 몇이에요? 50 나오죠? 5, 3, 15. 그래서 150ml 마셨어요 라고 계산을 하는 거였잖아. 그거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무엇무엇의 몇 분의 몇을 먹었다, 무엇무엇의 몇 분의 몇이 해당하는 양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지금 10분의 3, 즉 요 분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비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비율에 대한 계산을 할 때는 이거의 비율 이라고 나오면 곱해서 계산한다라는 걸 표현해 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기서는. 이해 가셨죠? 자, 전체 A%다 라고 하면 역시나 비율을 준 건데, 위에서는 분수의 형태로 비율을 준 거고 밑에서는 백분율의 형태로 준 거기 때문에 백분율에 대한 표현을 분수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서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A라고 쓴 거고 100분의 A 곱하기 전체의 수라고 정리를 해준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일단 잠깐 끊고 다음 영상에서 마저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